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장 민진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픽셀과 쿠키에 얽힌 사연을 중심으로 웹사이트에서 방문하는 행동을 추적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잖아요. 오늘은 실제로 픽셀을 심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 픽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또 픽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페이스북 픽셀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 까먹진 않으셨죠? 예. 픽셀 화소라고 그러세요. 화소. 예, 우리 예. 모니터에 있는 그 셀 하나. 예.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다고요? 뭐가 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추적 추적 명령이 숨어져 있다고 예, 했잖아. 추적 명령.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명령 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 화면을 딱 웹브라우저라고 하니까요. 예. 웹브라우저를 딱 열었을 때 이 그 시각, 뭐 어느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서 본 내용들, 예. 또 여기서 뭐 몇 초를 머무르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쭉, 얘가 이제 모아가지고 예. 이걸 어느 서버 쪽으로 이 정보를 보내세요 하는 게 송출 명령까지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데이터를 요구했던 쪽에서 이제 자동으로 받겠죠. 네. 그럼 이제 받는 사람들이 이 픽셀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분석하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무슨 상품을 얼마나 관심 있게 몇 보았는지. 페이지나 보고 갔네. 예.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상품에 이만큼 관심이 관심이 있다는 있구나. 얘기니까 이 상품 본 사람들만 쭉 모여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뭔가 예. 보고 갔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내주면 이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마구제비로 뿌리는 광고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리타겟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픽셀을 우리가 심은 이유 자체가 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아내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예. 그걸 모아낸 이제 일종의 묶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 사람에 대한 정보라면 그 사람들을 묶어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겟. 예. 여기 이제 어떤 조건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춤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합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치면 뭐 신발 매장에 온 사람만 골라줘. 아니면 뭐 유아용품 매장에 온 사람만 골라줘. 뭐 신선식품 쪽에 온 사람만 골라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원 도메인 밑에 하위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네. 우리도 보면 일반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한 4-5개 메뉴가 기본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는 무슨 메뉴, 여기는 무슨 메뉴 있으면 그 메뉴 하위에 들어있는 그런 상품이나 메뉴들, 이 콘텐츠를 온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모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 나눠서 모아낸 사람들마다 그 주제에 맞는 어떤 그런 상품이나 아이템들을 홍보를 해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 맞죠. 궁극적으로 픽셀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 일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 카테고리별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별 광고를 내기 위한 어떤 용도다. 그걸 보통 우리가 맞춤 광고라고 하고 예. 또 그렇게 묶어진 어떤 대상 이쪽을 맞춤 타겟이라고 부른다. 예. 보통 이제 그냥 광고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오디언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구글은 그 오디언스를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 잠재 고객. 이거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네. 잠재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페이스북이 똑같이 말을 번역하기 미안하니까 이거는 그냥 타겟이라는 표현을 써서 맞춤 타겟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광고하는 것보다 네. 고객의 행동이라든가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맞춤별로 예. 타겟별로 광고를 하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예. 그리고 이 픽셀을 만들어낸 거는 사실 페이스북의 원조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광고는 거의 구글의 90% 짝퉁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원조는 구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픽셀을 만들어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구글이 선배죠. 훨씬 선배죠. 구글은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로 추적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글은 구글대로 이제 에드워즈가 이제 구글 광고 관리자의 이름인데 그 에드워즈의 계정을 만들고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근데 사실은 구글은 로그인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특정한 누구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요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딱 누군가 로그인을 한 상태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글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웹 브라우저가 접속될 때 그 쿠키에다가 그냥 임의의 그 번호표를 부여를 해줘요. 그냥 어떤 사이트에 누가 한번 새로 어떤 기계가 어떤 기기가 뭐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등장을 하면 거기에다 임의의 번호표를 부여를 해주고 그 번호표를 이 사람이 그 리셋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까지 뒤져보다가 몇 분쯤 있다 나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같은 기계가 또 접속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그 웹사이트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들어왔던 사람이 또 들어왔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방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기 넘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추가 접속이다라고 해서 이걸 계속 이제 누적해가지고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사람 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어도 누군가가 사람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기계를 이걸 썼을지 저걸 썼을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그 사람이 썼을 거기 때문에 그 임의의 번호표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잠재 고객. 페이스북은 로그인 베이스로 이걸 추적을 하기 때문에 누군지까지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근데 공개는 안 하죠. 맞춤 타겟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공개 못하죠. 그렇죠. 한번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야동 좋아하세요? 만약 우리 사이트가 어떤 약간 꼭 음란물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막 선정적인 쪽을 그림을 많이 올려놓고 한다든가 그런 사이트였는데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 정보를 내가 다 해가지고 아무개가 들어왔어요라고 이거 막 공개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그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됐던데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의료 정보 같은 거 있죠. 그 일반적인 우리 그냥 남들 앞에 얘기해도 괜찮은 나 감기 걸렸어요 이런 건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치질이 있어요. 저 학문 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쪽에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질병에 대한 상담을 했다든가 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새 이제 워낙 이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면서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 기업 우리 사모님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야의 어떤 그 의료적인 그런 테스트 이런 걸 하러 오는 사이트에 누구 아무개가 왔었다라고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프라이버시 침해거든요. 예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어떤 범죄에서 페이스북은 알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 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사이트 전체의 성격을 먼저 진단을 해봐가지고 이게 의료 심리 진단 같은 데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매우 예민한 곳이다라고 판단되면 아예 픽셀로 추적해서 이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것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줘요. 픽셀을 이용하면 방문자들의 행동 특성에 따라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신데요. 픽셀을 우리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어떻게 만들어 심어야 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픽셀 분명히 그 프로그램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짧은 건 한 10대 줄도 안 되고요. 좀 길어봐야 한 20줄? 그 정도의 이제 뭐의 어떤 정보를 긁어서 어디 서버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명령어 구문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 스크립트를 이제 내가 만들면 그걸 이제 우리 쇼핑몰이 됐든 우리 홈페이지가 됐든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그냥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또 무슨 카페24 쇼핑몰 툴 같이 임대형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이 그 메인 포털에서 운영하는 그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는 아예 그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심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부수적인 방법들이 있긴 한데 완벽하게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심을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그 우리 홈페이지, 우리 서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웹 서버라고 그러죠.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서버에 페이지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우리가
스크립트,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을 때. 네. 그럴 땐 다 심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디에 심냐면 대부분의 경우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통 맨 위쪽 위쪽 열하고 이 아래쪽 그 푸터라고 그래요. 네. 발 쪽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안 움직이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그 바디 영역이라고 그래요. 바디 부분만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헤더 쪽하고 아래쪽 푸터는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아무리 메뉴를 바꿔도 이 상단하고 하단은 고정돼 있고요. 네. 그걸 보통 공통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요. 네. 그 공통 레이아웃 중에서도 이 웹브라우저는 맨 위에서부터 명령을 맨 아래로 읽어나가는 그런 그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맨 가급적 윗줄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크립트를 열어보시면 그 소스 파일이라고 그러죠. 소스 파일 맨 앞쪽, 맨 위쪽 단에 헤드 영역이 있어요. 헤드. H-E-D. 머리란 뜻이잖아요. 머리. HTML 소스 보면 헤드라고 써있죠. 헤드. 그 다음에 이제 헤드 끝. 이렇게 보통 오픈, 크로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헤드 태그에 보통 영역에다 심는데 위쪽보다는 그 막는데 크로징 되는 헤드 크로징 되는 바로 그 윗열 그쪽에다가 또 심습니다. 그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운영하는 그 페이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이게 우리 사이트의 어느 영역에다가 심어주면 이게 헤드 영역인지를 확인을 해봐가지고 거기다 심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다 다르니까 여기서 뭐 이게 직접 보여주기 일반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이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개인이 하기에는 개인이 하기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보통 뭐 페이스북 픽셀을 심는 방법, 혹은 뭐 구글 뭐 추적 코드를 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그 검색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설명한 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힘들면 뭐 크몽이라는 꽃? 이제 그걸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부탁은 뭐 도저히 난 읽어도 모르겠어. 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혀 이러시면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뭐 크몽 같은 사이트에 좀 이렇게 많이 해본 분들 아니면 교수님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강좌하시잖아요. 거기 참석하시면 다들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안 하시죠? 전화 주세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 정도는 가이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트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떤 구조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카페 보통 이거 픽셀을 심는 분들이 주로는 그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물건을 구경을 한 건지,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에 이거 찜을 해서 넣었는지, 진짜 뭐 주면 한 건지, 이런 것들 받는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필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이 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임대몰이라고 그러죠. 카페 입사 쇼핑몰이나 고도몰이나 뭐 메이크샵이나 이런 데들이 워낙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 뭐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대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부탁을 하면 돼요. 그쪽 사이트 운영하시는 그 서버 운영팀에다가 내가 페이스북에서 이러이러한 픽셀을 심어가지고 타겟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좀 심어주세요라고 하면 아예 그냥 그쪽 서버 운영사 쪽에서 쇼핑몰 운영사 쪽에서 일정 정도 금액을 받고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픽셀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많은 분들이 맞춤 타겟을 일종의 잠재 고객 명단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맞춤 타겟은 우리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누가 우리 쇼핑몰에 와가지고 무슨 상품을 보고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나한테 딱 명단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일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분들이 만약 우리 쇼핑몰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갔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택배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 연락처, 뭐 택배 주소, 뭐 이거 다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구경을 하고 간 사람이 절대로 자기의 흔적을 안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로그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개인 정보를 남기진 않았더라도 보통 이게 실명의 그 SNS 기반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개, 뭐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페이스북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개하는 그거를 거죠. 알려주는 거는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정보 노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 맞춤 타겟이나 뭐 잠재 고객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광고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인이 그걸 다운로드 받거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모아놨어. 우리도 사실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 그냥 모아놨을 뿐이야.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인지 그건 알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한테만 제한된 광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 돈을 얼마를 내세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뿌려줄게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뭐 구글에서 만들어놓은 잠재 고객을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을 쓰기는 힘들고요. 네. 또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놓은 맞춤 타겟을 구글 애드워즈 광고 시스템에서 갖다 쓰는 것도 안 돼요. 예. 서로 성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타겟들인데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춤 타겟을 만들면 그거를 내가 일반 뭐 엑셀 고객 리스트처럼 갖다 쓸 수 있는 걸로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픽셋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모아내는 도구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모은 타깃이라고 해도 엑셀 파일처럼 다운로드 받아 안 되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가 그 명단에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모르죠. 거예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 또 하나의 그 숨은 그 광고 상품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맞춤 타겟을 모았는데도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차라리 이 사람들 어떻게든 이 사람들 연락처를 알고 싶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재 고객 확보 광고라는 게 예, 있어요. 있죠. 예. 예. 영어로는 아주 단순해요. 리드 애드예요. 리드 애드. 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혹시 옛날에 그 반도체 보셨어요? 그 뭐 CPU 네. 컴퓨터 뜯어보면 CPU 이렇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판하고 이 반도체를 이제 연결해주는 이 다리들 일종의 그 접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그 이 갈고리 같은 거를 보통 리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적으로 리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객 연결 그 연락처를 확보하는 걸 보통 우리가 리드를 넣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고객의 연락처를 따는 광고를 리드 애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광고를 만들어주냐면 일종의 그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간이 설문지처럼 뭐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만한 아주 간단한 어떤 질문들을 한 두세 개를 끼운 다음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응답을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 혹은 이메일을 나한테 줘. 네. 그러면 내가 그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락처를 기반으로 더 좋은 정보를 당신한테 그렇죠. 줄게요. 그러니까 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면 이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설문을 받는다는데 주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분의 연락처를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연락처를 줄 때 그 서로 암묵적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연락처를 당신한테 공개를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더 좋은 걸 준다며 라고 일종의 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주냐면 이메일로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혹은 뭐 전화번호를 많이 줬다고 그러면은 뭐 메시지로 주거나. 예?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보내온 걸 받겠어? 라는 수신 동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메일을 뭐 웹사이트나 이런 그 서핑을 통해서 임의로 긁어가지고 쓰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주면 당신이 나한테 뭘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받겠어라는 그 일종의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신 동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몰랐던 이 사람의 연락처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를 주지 않고서는 이런 재산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역시도 그 고객의 DB가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저도 자동 판매 시스템 이걸 갖다가 구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SNS, 페이스북이고 유튜브고 블로그고 다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만들거든요. 그 랜딩 페이지는 결국은 고객의 DB, 그렇죠. 교환하는 조건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 대신 당신의 이메일이라든가 명단을. 근데 페이스북은 그 자체 내에서 랜딩 페이지 대신 광고가 있어요. 약간 미니 설문지처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모바일로 제출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그 사람의 그런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페이스북 자체에서도 랜딩 페이지로 오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링크 걸어서. 예. 그거랑 지금 페이스북 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랜딩 페이지를 만드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분의 연락처를 따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자기 연락처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 입력해야죠. 그렇죠. 입력. 자기 이름 입력해야죠. 연락처, 전화번호 입력해야죠. 페이스북은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남아지게. 페이스북은 로그인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로그인을 한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걸 뻔히 알고 있기 네. 때문에 페이스북이 아예 그 설문지를 뿌릴 때 그 칸에다가 이미 그냥 자동으로 끌어 넣어줘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번호를 자기 프로필 등록돼 있는 네. 그 정보를 그냥 미리 뿌려서 딱 박아줘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자가. 응답자는 그냥 간단한 설문 한두 개에다가 응답한 다음에 제출 버튼이죠. 보내기, 서브밋.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내 정보를 굳이 입력을 입력 안 해가지고 해도. 집어넣고 말고 하는 이런 그 심리적 부담감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름도 안 써도 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 안 넣어도 예. 되고 그냥 클릭만 하면 야, 그래서 페이스북의 그 리드 애드, 네. 전제국 확보 광고가 은근히 효과가 있어서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의 그 예. 마케터들은 꽤 많이 쓰는 도구. 네, 많이 쓰더라고요. 예. 끝으로 맞춤 타겟을 만들어 이용할 때 네. 가장 유용한 팁 하나만. 예. 어떤 팁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 맞춤 타겟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맞춤 타겟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특히 페이스북은 맞춤 타겟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타겟을 설정을 할 때,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타겟을 쓰는 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전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목표하는 최소한의 목표치를 제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가.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픽셀을 심어가지고 그 픽셀로 주어지는 파일을 차곡차곡 모을 생각만 해요. 그렇죠. 정작 이미 이 사람이 영업을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의 물건을 사준 고객분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고객 예, 리스트. 혹은 꼭 무슨 온라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 무슨 가게나 음식점을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물건을 사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화번호도 있고. 이분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최고죠. 타겟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픽셀도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자꾸 생각을 안 하세요. 새로 모을 생각만 하시죠? 자꾸 새로 모을 생각만 하고 이제부터 쌓아 올릴 생각만 하시지 정작 그동안에 내가 이미 맞았던 손님들, 이미 우리 물건을 팔아줬던 분들, 요 리스트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얻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리스트이고 네. 또 이분들로부터 성격이 유사한 분들을 끄집어 오는 게 가장 우리 물건을 사줄 확률이 높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미 우리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안 만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을 갖다 지도하면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신규 고객만 모을 생각을 하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그럼요. 기존 고객의 DB를 활용하는 어떤 사면 끝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기존 고객들은 사면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재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요. 이 점을 갖다가 실제로 지금 대다수 그 광고주들, 그 뭐 해외뿐만 아니라 뭐 국내도 거의 비슷한데요. 광고비가 100원이 있으면 거의 60원 이상을 기존에 이미 우리 쪽에 회원이 되었거나 물건을 샀던 분들한테 쓰는 재광고, 리마케팅 광고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신규 고객, 새 손님 잡는 데 쓰거든요. 그만큼 기존에 이미 왔던 분들을 다시 재구매를 하게 하거나 또 그분들한테 뭔가 한 번이라도 그 경험해봤던 분들한테 우리의 신상품을 소개하거나 하는 쪽으로 이분들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큰 아마 맞춤 타겟에 숨어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고객을 모으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기존 고객을 갖다가 활용하시는 게 자금도 적게 들고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이런 그 기존에 이미 오셨던 우리 경험했던 고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유사 타겟이 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요 유사 타겟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